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변동성을 감안한 전략 이번 주도 계속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 개혁안에 대해서는 헤어컷 없이 개혁안 실전을 위한 추가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일단 유로그룹과 유로존 정상들의 입장 차이는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와 유로존에서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이번 주에 주목하셔야 되는 대목은 중국 증시의 흐름과 중국의 GDP 발표,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들,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리스 문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오늘 아침에 또 새롭게 나오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유로존 정상회의 합의안에서 한시적 그렉시트라는 항목이 삭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그리스가 그렉시트는 면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중국의 GDP 성장률 발표는 15일, 옐런 연준 의장의 상하원 연설은 15일과 16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주말 동안 미국 증시 우리가 반영했었던 대목이죠. 그리스와 중국발 훈풍 반영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1% 이상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정말 우리 모두가 주목을 했었던 신의 면세점 발표도 있었는데요. 주가가 미리 선반영했던 결과로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HDC 신라 면세점과 또 한화그룹에서 가져가게 됐고요. 또 중소기업 쪽에서는 SM 면세점, 이 컨소시엄이 가져가게 됐는데요. 자, 오늘 장 초반에 반영하면서 음봉을 좀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장 모습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박상정 캐스터입니다. 네, 변한 건 없습니다. 그대로 그리스 문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에도 회의가 좀 이루어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이런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국 증시도 잠시 후 개장을 앞두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 11시 구간대 중국 쪽에서 경제지표 나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요. 일단은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던 부분들은 이제 서서히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부분이 줄어든다고 해서 지수가 훨훨 날개를 달고 가기에는 또 상승 모멘텀 역시나 부족한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일단은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르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으로 좀 끌어올리는 힘 역시나 약합니다. 따라서 제한적인 상승 흐름만 보이고 있죠. 현재 지수 움직임입니다.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37%의 상승, 2038.61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홍색 라인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약간은 좀 올라섰고요. 하지만 좀 조금씩 살금살금 약간은 눈치를 보면서 오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봉도 보겠습니다. 우선 전일 종가보다는 상승 출발이고요. 아주 소폭의 상승 출발됐습니다. 2030선은 어느 정도 장중 내내 지지를 해줬고요. 현재는 위쪽으로 뻗어 올라가면서 2040선 부근까지 회복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급은 아쉽습니다. 외국인의 컴백은 요원한 상황인데요. 현재 외국인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3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은 좀 제한적인 매도 우위고요. 장중에 매도로 살짝 포지션이 전환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팔 자세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관이 오늘 상당히 장 초반부터 강하게 팝니다. 770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의 매수 물량은 930억 원가량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한 업종이 주도를 한다기보다는요, 오늘 전반적으로 좀 양호하게 상승을 하거나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정폭 역시나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상승 업종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수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개별주들이 많이 속해 있는 업종 위주로 오늘 장에 좀 더 탄력이 붙는데요. 종이 목재 쪽 2.71%의 상승이고요. 비금속 광물 쪽은 오늘 장 이 시멘트나 건자재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양호한데요. 따라서 비금속 광물 업종 2.35%의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섬유유복과 의료장비, 전기가스 순으로 나란히 1%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밀려나는 쪽은 의료정밀 쪽 흐름 좋지 못하고요. 철강 쪽도 부진합니다. 우선 의학이 이런 가운데 가장 낙폭이 좀 커졌네요. 현재는 1.14% 조정 상태인데 그동안에 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업종지수 1% 정도 조정받는다고 해서 크게 좀 놀랄 정도로 전반적인 종목들이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제한
제한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운송 장비 쪽 오늘도 자동차주들, 이 조선주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은 0.4% 빠지는데요. 포스코 오늘도 신저가를 나타내면서 업종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흐립니다. 통신과 기계 쪽도 약간의 조정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면세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결과가 발표가 됐죠. 시내 면세점 사업자 이 3곳이 선정됐습니다. 대기업 2곳과 중소기업 컨소시엄 1곳이 선정을 받았는데요. 확실히 시장은 언제나 옳다라는 말이 지난 금요일장을 상기시키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먼저 결과라도 알았던 것처럼 시장의 종목들은 먼저 반응을 했었는데요. 오늘 해당되는 종목군 좀 묶어보겠습니다. 호텔신라와 현대산업의 이 손을 잡은 HDC 신라면세점 같은 경우는 앞서서부터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언급이 됐었죠. 현재 호텔신라는 연속적으로 시세 나오면서 4%대 오르는데요. 현대산업은 사실 이런 상승 흐름에 크게 좀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좀 제한적인 흐름이었는데 오늘도 약간은 좀 밀려나고 있고요. 호텔신라 우선주는 오늘 거래 정지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신데렐라가 있다면요. 바로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아닐까요? 지난 금요일에도 상한가였는데요. 오늘도 가격 제한폭까지 바로 치고 갑니다. 현재는 10만 원권 위에서의 주가 흐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량 제한적입니다. 말 그대로 품절주죠. 오늘장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돼버렸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컨소시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투어 쪽에 손을 들어줬었죠. 오늘 하나투어는 장중한 때는 상한가 근처까지 치고 올랐는데 현재는 약간 탄력 둔화됐습니다. 12%대 상승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하나투어가 현재 이 SM 면세점의 지분을 한 70%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업체들과도 상당히 좀 많은 업체와 협력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로만성과 토니모리가 있습니다. 이 두 업체들 오늘 상당히 호가 긍정적으로 강하게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큐브엔터와 IHQ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분 참여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투어와 그동안에 좀 협력을 해왔다라는 측면에서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큐브엔터가 현재 3%대, IHQ도 비슷하게 탄력 붙고 있습니다. 반면에 탈락한 업체들 보겠습니다. 기대감이 있어서 좀 상승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들이 상승폭을 반납하는 게 뚜렷하게 나옵니다. 유진기업은 이 여의도 쪽에서 출사표를 좀 내던졌죠. 방송과 면세점의 융합으로 좀 매력이 돋보인다라는 증권가의 분석, 그리고 한때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오늘장에서 크게 밀려납니다. 6% 정도 하락 흐름이었고요. SK네트워크스의 이 사업 획득을 예상하는 증권사 레포트도 있었었죠. 따라서 실패를 하면서 크게 밀립니다. SK네트워크스 8%대, 우선주 13%대 하락. 신세계도 8% 정도의 급락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백화점과 롯데쇼핑은 사실 오른 것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기대감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탈락했다고 해도 충격은 제한적이고요. 키스트와 레드캡 투어도 중소기업 쪽에서 출사표 던졌는데 실패했죠. 오늘장 좀 밀려납니다. 면세점과 관련된 종목군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겹불 효과를 보는 쪽이 있는데요. 바로 이번에 HDC 신라면세점이 사업권을 획득하면서 용산과 관련된 종목들의 기대감 쏠리고 있고요.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관련해서 하나 그룹주들의 강세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용산 개발 쪽 하면은 서부 T&D가 대표적이죠. 용산 쪽에서 대규모 호텔 짓고 있습니다. 5%대 상승이고요. 하나그룹주들은 전반적으로 잔치집입니다. 하나 우선주 그리고 하나 케미컬 우선주 두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하나 케미컬 7%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2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탄력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의 분위기가 훨씬 더 좋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장중에 이 수급도 상당히 좀 양호합니다. 현재 지수 보겠습니다. 1% 이상 오릅니다. 1.01%의 상승 흐름 738.13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분홍색 라인입니다.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은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노란색 라인 20일 이동평균선 회복까지 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봉도 체크하겠습니다. 갭상승으로 출발된 건 마찬가지고요. 전일 종가보다 많이 뜨지는 않았는데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고점을 높였고요. 9시 40분 구간에 739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었죠. 우선 9시보다 10시 구간대는 다소 좀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아무래도 740선에 대한 약간의 좀 저항이 느껴지는 구간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입니다. 유가증권 시장과는 수급이 전혀 다르죠. 정반대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조금 더 많이 사는데요. 170억 원 정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14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이 끌고 밀고 하는 흐름이 코스닥에서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유가증권 시장보다 조금 더 탄력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 수급에 있겠죠. 반면에 개인 쪽에선 팔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237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세 가지 파트를 좀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건자재 관련주도 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지금 오늘까지도 또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사 레포트를 통해서도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내용이 꾸준히 전해지고 있는데요. 종목들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쭉 보시기에도 빨간불 일색이죠. 전반적으로 매기가 확산되면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대림 비행코네요. 14% 정도 상승이고요. 2만 원권 위로 올라섰습니다. 다른 종목도 보시면은요,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쭉 짚어보시죠. 지금 좀 증권사에서 레포트에 좀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 NX거든요. 7% 정도 상승 흐름 나타나고요. 부업 쪽의 강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하츠도 6%대 7% 가깝게 오릅니다. 한샘은 그동안은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는 탄력이 별로 없었는데요. 서서히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2%대 상승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삼목 에스폼, 거푸집 만드는 업체죠.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7%대, 벽산도 후반에 탄력 좀 더 붙네요. 8%대, 상당히 흐름 양호하고요. 지금 아래쪽으로 보시면 페인트 관련주, 오늘 장에서 페인트 관련주는 4종목이 다 오릅니다. 나란히 상승 흐름인데요. 노르페인트가 5%대, 삼화페인트, 조광페인트, 현대페인트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매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장에서 또 특징이 될 만한 부분, 건자재 관련주는 지금 현재 일제히 양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좀 양호하게 관심이 커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섹터는요, 게임주입니다. 게임주도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대안으로 부각받았던 섹터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게임주들 하반기에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신작도 발표 일정이 좀 몰려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좀 오늘 장의 강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가운데서는 매각 기대가 함께 반영되고 있는 웹젠이 가장 탄력이 좋고요. 5%대입니다. 게임빌과 컴투스는 나란히 4%대 상승하고 있고요. 위메이드도 오늘장 탄력이 양호합니다. 그 밖의 종목들도 대체로 2에서 3% 정도 고르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테마 보겠습니다. 사실 좀 시장에서 정치 테마 그다지 좀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하지는 않는 부분, 그리고 또 증권가에서도 전문가들도 약간은 좀 지양하자라는 테마긴 하지만 일단은 시세가 좀 움직이니까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관련주가 오늘장에 동반해서 좀 상승 흐름 나타납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이어서 2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리면서 그때 두올 산업이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또 다른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1위로 김무성 대표를 제치고 이 유승민 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사퇴한 이후에 오히려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관련주들이 형성된 케이스인데요. 대신정보통신이 22%대 상승이고요. 삼일기업과 세우글로벌, 두올산업이 1에서 7%대 상승 흐름 나타냅니다. 특히나 오늘장 탄력이 좋은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호재도 있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100억 원 규모의 용역을 계약 체결했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면서 오늘장에 강하게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섹터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선물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구월물 지수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247.50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약간의 조정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지수는 이 변동폭이 2포인트밖에 되지 않은데요. 위아래로 0.5% 정도씩 열어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선물 쪽에서 개인의 포지션부터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요. 오늘장 선물 쪽에서는 지금 개인이 약 1000계약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270계약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300계약 이상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시 공간대 시장 상황 박상정이었습니다.